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핑미 핑미업 핑미 핑미 핑미업 삼성전자 핑미업. 네, 오늘 윤지의 초이스는 삼성전자가 택한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예측이 가시나요? 오늘 장 윤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공모주 환파 속에서 위츠 선방한 신고식, 이렇게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전력 전송 솔루션 시장의 신흥 강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위츠의 사진과 함께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한국거래소에서 올린 내용을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금 위츠와 더본코리아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대비 공모가가 시초가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SK과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는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뜻을 담아서 SK과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정말 공모주의 한파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선방한 위치였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그래도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시작을 했고요. 11시 20분 구간에 23,850원 고점을 찍으면서 공모가 대비 3배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까지 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탄력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11,490원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가면서 그래도 다행인 게 따블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른 공모주와 다르게 선방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살펴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섹터, 홈 어플라이언스 섹터, 오토모바일 섹터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적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좀 호재성 이슈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계에도 그 출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차량 내장용 무선 충전기의 비중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2027년이면 대폭으로 증가한다라는 점, 위치가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과 다르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절주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30.15%가 유통 물량이고요. 의무부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도 6개월 확약치가 지금 0.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량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끝까지 주가가 유지되는 종목들을 본다면 품절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그 부분에서는 예외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공모주의 한파 속에서 차별화된 주가를 보여준 위츠,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보시는지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일을 기점으로 바이오 종목들 매수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뭐 내일 우리나라 시간이죠. 내일 새벽 6시쯤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해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좀 이제 숨고르기나 또 이제 눈치 보기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또 업종들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든 다른 종목들이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또 대형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죠 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의 신용 물량들 아직도 지금도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지금도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외부에서 신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좋아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 오늘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장 초반에는 좀 좋았지만 결국 장 막판 때 또 제약바이오에서도 매물 나오면서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 우선은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이벤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모멘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 말미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신용잔고 물량이 이제 16조 9천억 정도라서 거의 바닥 부분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거의 밑바닥 부분이니까 이제 엔비디아 모멘텀 지난 이후에 조금씩 어떤 이제 좀 어려웠던 투자 심리들이 조금씩 녹아질 수 있는 얼었던 투자 심리가 녹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보자. 그래서 당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급반등 나오기는 어려워서 좀 더 이번 주 목금도 봐야겠지만 점차 우리가 12월 다가올수록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 너무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용융자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국내 증시 회복이 더뎌지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보도 기사들도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2개월 만에 1조 원 이상 줄어들어서 16조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증시 투자 대그 자금인 예수금도 50조 원대로 줄어들었다라는 네. 차원을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으로 본다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다른 뭐 예금에 있던 자금이나 증시 외부에 있던 자금들이 이런 증시 최근의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신규 들어와 할 텐데 그 자금들이 지금 9월과 10월, 11월 내내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 또 미국 주식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국내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규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 해당 부분 좀 이제 의문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도 제가 지금 자산시장을 20년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시기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야 또 가상화폐 미국 주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이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 지금 코스피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 전망되고 있는 단기 순이익들 합산 대비해서의 지금 펄을 본다면 주가 수익 비율을 본다면 지금 8.1배라는 좀 말도 안 되는 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이 9배, 10배 수준을 한다면 아니다. 지금 시장 자금을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8배 수준 초반 부분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지금 섹터도 좋고 이익도 버는 기업들인데 시장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빠져 있다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라 한다면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인내심 갖고 보유하는 것도 지금은 현명한 부분이다. 단순히 하루 이틀 빠진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인내가 필요한 구간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가 3개월 만에 더블이 나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11시 구간에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올랐다가 네. 조금 탄력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더블을 성공해내는 위치였습니다. 좀 최근에 주가 흐름과는 다른 신규 상장 종목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위치 상장한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진짜 갈 데가 없구나 생각 들었고 물론 최근에 9월 달부터 내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번번이 올해 상반기와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대부분 다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나마 좀 이제 내수에서 힘내고 있는 우리 이제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더본코리아 이 종목도 초반에는
첫 거래 때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락하는 내내 어떤 기업들도 최근 2, 3개월 동안에 좋은 모습 못 보였는데 오늘 시장이 더욱더 또 좀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위치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아까 앵커님도 처음에 잘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최대 주주 물량들이 거의 67% 되다 보니까 그래도 물론 최대 주주 비중이 물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0%라서 이것도 물론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그래도 이제 자금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좀 오랜만에 모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위치라는 종목을 그렇게 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이 하는 일이 뭐 무선 충전 쪽 관련해서 뭐 충전기 관련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달쯤에는 기대하는 바로는 내년 3월 달쯤에 유선으로 된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또 포인트가 또 있는 부분이긴 한데 두 가지 포인트죠. 그 포인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링, 폴드, 플립, 버즈 이런 부분 스마트 기기에 해당하는 그런 무선 충전 부분들 두 가지 키워드인데 사실 이제 IT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판매량이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내년 3월 달에 전망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유선 전기차 충전기 부분인데 그 투자 포인트가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지는 않고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첫 거래 때는 좋은 모습 보였고 했지만 저는 이 종목 만약에 지금 오늘 장중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좀 더 내일 단기 대응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마냥 좋은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규 상장 종목이 그래도 불꽃 같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보신다면 신규 상장한 첫날에 종가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4만 원대로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경계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와 하나투어 들고 오셨는데 한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고 한 종목은 여행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새는 제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안 보긴 했는데 또 이제 하반기가 되니까 끝나가다 보니까 12월 달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볼 땐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은데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의 초이스는 오랜만에 나온 종목이죠. 하나투어. 이 종목을 좀 초이스로 말씀드리고요. 네. 조금은 좀 아쉬운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인텔리안테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본다면 3.94% 오히려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42,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인텔리안테크 한번 저희가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우주항공주들이 요새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그 영향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물론 이 종목도 저궤도 위성통신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또 스타링크가 주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해상용에 쓸 수 있는 V셋 안테나 부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나 이 기업이 최근에는 합병했던 기업이지만 유틸셋 원앱이라는 옛날에는 원앱이었는데 이제 합병을 했죠. 이 기업도 고객사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 실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작년과 올해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전망되고 있지만 시장 전망치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좀 300억 이상의 이익도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우주 섹터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특히 이제 스페이스X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냐. 또 두 번째로는 더욱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군사 위성 쪽, 뭐 정찰 위성이죠.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두 가지 키워드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인텔리안테크는 그런 부분에서 엮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종목이고 내년에 흑자 전망이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우주 섹터에서의 그런 중요한 그런 키워드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그동안 우주 기업 상승할 때 이 종목은 내내 좀 주가에 억눌리면서 내내 올라간다 하더라도 5,500원 라인, 55,000원 라인을 못 뚫고 밀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8월 달부터 보였던 이 아래 하단까지도 오늘 또 깨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의 신저가를 세우는 그런 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른 우주 종목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HVM도 그렇고 뭐 AP 위성, 세트랙 I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빠졌는데 오늘 우주 종목들이 빠진 부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스타링크, 스타쉽 6차 발사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시장의 특징이죠. 이벤트 소멸. 나오면 소멸되는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에서 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른 다음에 단기 이벤트 소멸로 의해서 하락 나온 거지만 인텔리언테크는 그 부분에서도 방어도 하지 못하면서 또 이전 저점을 깨는 아쉬운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물론 우주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섹터는 길게 볼 수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기업이고 이 기업도 좋지만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요. 저는 좀 다른 우주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림세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벤트 소멸 효과로 보면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우주 쪽에서 두 가지 키워드에 있는 종목들을 더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다 오늘같이 단기로 하락한 흐름이란다면 우리가 또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을 때 최근 한 2, 3거래일 내에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와 연관되어 있는 네. 기업.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이제 아직은 모멘텀이 별로 없지만 아마존이 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보자 해서 본다면 HVM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마지막으로 예를 본다면 또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두 번째 키워드 봤을 때는 우리가 정찰 위성이나 통해서 군사 위성 쪽도 하고 있는 기업들 본다면 두 가지 기업이 크게 있죠. 대형주로 중대형주로 본다면 한화 시스템 그리고 소형주로 본다면 세트랙 I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우선순위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내일부터 목, 금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2, 3거래일 보면서 먼저 바닥을 단기 확인한 다음에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먼저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좀 더욱더 좋은 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함께 살펴볼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들고 오셨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건지 오늘 네. 여행주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행주를 지켜보면 좋은 건가 얘기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하나투어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네. 우선은 지금 여행주 이제는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와서 자신 있게 가져온 종목이고요. 마침 또 약간 좀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에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다 초이스 가져온 종목들이 다 흐름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와인텍,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저번 주 때 한컴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좋겠다. 예,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은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 패키지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체질을 바꾸면서 지금은 동남아 쪽 매출 비중이 더 높고, 이 두 번째로 일본 쪽. 본다면 일본과 동남아 쪽에 해당해서 여행 수요가 좋아질 때, 이럴 때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뭐 하나투어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패키지 관련한 여행사에서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요, 이번에 10월달 항상 여행 종목들을 볼 때는 우리가 패키지 그런 투어 관련해서 송출객 수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이번 10월달 패키지 송출객 수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19만 명이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30% 증가 흐름을 보였고 또 지난 8월과 9월달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연말에 이제 우리가 11월, 12월에는 더욱더 여행 성수기인데 1월까지도. 근데 성수기 도래하기 전에도 수치가 10월달에 네. 좋았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11월, 12월에 보여줄 퍼포먼스도 기대할 수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또 시대의 트렌드상 온라인에서도 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겠죠. 당연히 이 기업도 모바일 쪽과 PC 쪽, 또 모바일과 PC, 또 오프라인 다 같이 채널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온라인 쪽이죠. 모바일, PC, 온라인 쪽 관련한 트래픽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도 있지만 2021년, 22년부터 봤을 때
내내 지금 하나투어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해야 그와 비례해서 또 결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부분도 수치로 잘 나오고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하나투어가 지금 중국향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크진 10% 한참 미만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중국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부분 그쵸. 나왔는데, 그런다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또 중국향 관련한 아웃바운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본다면, 지금 동남아, 일본 쪽 수요 증가하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중국도 한다면 우리가 하나투어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엔터 종목들도 한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9월과 10월 또 늦게는 11월 이렇게 최근 2, 3개월 사이에 수급이 외국인보다도 기관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 섹터들, 여기에서 상승 확률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보다도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섹터들이 퍼포먼스가 요즘 좋다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나투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위에는 차트 화면이고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선을 봤을 때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 매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고 선이고,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입니다. 본다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최근에 11월 달 초부터 기관이 물량을 드디어 쭉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이때부터 해서 주가도 4만 원대 후반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본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의 하나투어 주가를 바닥에서 견인하고 있는 주체는 기관인데, 기관이 오늘도 순매수 강화해주면서 오늘 큰 양봉이 나왔고요. 또 오늘 또 양봉이 차트 봤을 때도 중요한 맥점을 뚫은 부분이에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은 52,500원 라인을 그었거든요. 자, 올해 4월 달에도 지지했던 라인이고요. 올해 7월 달에도 지지했지만 결국 이 지지 라인을 깨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래에서 있을 때는 지금 9월, 10월 또 이번 11월 달에 초에도 내내 이 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네. 결국에는 하나투어 주가의 올 한 해 흐름을 본다면 제가 지금 선을 그었던 52,000원대 이 라인, 이 파란색 선의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그런 라인인데, 그 라인을 내내 못 뚫다가 오늘 기관 주포의 순매수를 통해서 강한 양봉으로 뚫었다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벤트에서도 연말에 기대하는 이벤트가 풍부한데 더불어서 수급과 또 차트 타이밍도 오늘 딱 나왔다 한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그냥 건너가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어 살펴보면서 차트를 보니까 왜 이 종목을 택해 주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때는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서 좀 네네. 살펴보니까 오늘 한진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6%대 반등 보여줬고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4%대 반등 보여줬는데, 사실 걱정되는 게 여행 관련된 종목들하면 달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1,390원대로 내려왔지만 이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데, 이 여행 관련된 종목을 지금 보신다면 어느 정도 기간 잡아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원화가 약세일 때가 참 좋죠.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최근에 항공 종목, 항공 섹터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내 지금 계속적으로 유럽 쪽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태클 걸려왔었던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쯤에 아마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제 항공업종에서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한항공도 신고점 갱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진칼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특히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투어 말씀드렸을 때 연말에 여행 성수기를 포함해서도 좋지만 원달러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제는 지금 항공과 여행 종목들 섹터들로 이제는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지금 연말에 11, 12월에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또 하나투어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눈여겨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는 하나투어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대봉 LS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23,300원 평단가고요.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목도 한 종목이 나왔고 인벤티지랩,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고점으로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밀렸거든요. 오늘도 좀 그 영향을 받지 못한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 그냥 키워드 두 가지죠. 원래는 화장품 쪽 하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올해 6월달, 7월달 이때에 비만 치료제 부과받으면서 이 종목도 이제 GLP-1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이 물론 매출은 이번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이 참 잘 나와서 튼튼한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7, 8, 9월달 이렇게 급등했을 때의 그런 주 목적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감인데 물론 오늘 라파스도 좋은 모습 보였고 네. 인벤티지랩 동종 이제 비만 치료제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였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다시 또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오늘 또 제약바이오 대부분도 기업들도 그쵸. 또 안 좋은 모습 보인 것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대봉에너스 물론 다음 또 비만 치료제에서 순환매 올 수 있는 순서가 대봉에너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팩트가 없이 그냥 단순 기대감에 어서 희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그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종목이고 사실 이 비만 치료 종목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 돌았을 때 이 대봉에너스도 그 순환매에 끼어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봉에너스가 비만 치료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지금 이게 퍼포먼스를 보인 게 좀 없어요. 기대감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숫자가 나온 것들도 화장품 쪽에서 그렇게 잘해서 부분이지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용선 제이님께서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도 질문 주셨던 분인데 비중 일단 10% 비중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단가가 23,300원이라서 좀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갖고 있기보다는 비중을 한번 추가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만약에 조만간 다음 순서 때 비만 치료제에서 순환매 돌아서 대봉에너스에서도 순환매 자금이 들어온다 한다면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16,000원 이 라인을 만약에 뚫어준다 한다면 그때는 한 보유 비중 10% 비중 갖고 있는데 한 5%나 또는 맥스로 10% 정도를 조금 더 매수해보는 부분을 통화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한번 순환매 돈 들어오면 어쨌든 그 단기에 상승세가 좀 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측면이고 16,000원 돌파한다면 그때는 5에서 10% 정도 비중은 한번 더 물량을 매수해보자 관점이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로는 저는 먼저 19,000원에서 2만 원 라인을 좀 현실적인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가 근처에 온다거나 약간의 소폭의 수익이 더 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두 번째로 16,000원을 못 뚫고 주가가 더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사실 바로 아래에 있는 14,000원 라인을 못 지킨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내가 가진 보유하신 물량에서 최소한 한 3분의 1이라도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그때라도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 있어요. 16,000원 돌파해서 비중을 더 매수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추가했는데 더 빠진다면 16,000원 이탈 시 추가 매수 물량은 바로 또 정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다 염두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단기 목표가, 손절 라인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현아님의 종목입니다. 빙그레 살펴볼 거고요. 81,000원 15% 비중 들고 계신데 사연
표현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혹시 엮이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올라서 좋습니다. 전문가님 해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8만 1,0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5자를 보고 오다 보니까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코스트코에 네. 입점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주가에 크게 반응할 만한 좀 이슈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현아님께서 이 종목이 우크라 재건주. 근데 저도 우크라 재건 종목들을 많이들 체크하면서 실제 공략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종목이 재건주 엮이나요? 제가 사실 잘 모른다 한다면 네. 저도 뭐 다음 방송 때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또 확실히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기로는 재건주 엮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또 방송 끝나고 나면 네. 한번 저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우선은 이 종목 오늘 상승 나온 부분은 최근 상승 나온 부분은 자 메로나가 호주 코스트코 판매 물론 뭐 새롭게 또 뚫었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올해 이익 대비해서 내년도 전망되고 있는 이익도 사실 그렇게 이익 증가치가 크진 않은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제가 빙그레를 한번 실적부를 본다면 자 올해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1,200억대인데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9% 증가할 전망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매력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은 좀 아닐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또한 지금 또 올해 상반기 6월까지 미국 북미 쪽에서 K 음식료 기업들이 큰 상승세 보이면서 그런 좋은 모습 보였지만 그게 사실 조금은 좀 풀 죽어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 반등 나온 건 좋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막 환호하면서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현아님께서는 비중 15%더 물량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있는 물량만 대응을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은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할 때 뚫어줘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을 그어본다면 바로 이 라인이에요. 가격으로 본다면 75,000원에서 76,000원 그 라인이거든요. 보면 올해 5월달 상승할 때 갭 상승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라인이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한 6월달부터 꺾이면서도 8월 초와 8월 중순까지 그래도 지지하고자 했던 가격이 또 그 라인이었습니다. 한데 지금 8월 중순에 그 라인을 못 지키니까 개파락했던 부분이 있었죠. 결국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년 동안 빙그레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나 다양한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 선을 그어놨던 이 75,000원, 6,000원 이 라인이 정말로 중요한 매물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인데 지금 71,800원이니까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 주까지도 지금 최근 또 아래 보시면 빨간색 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75,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라인을 5월과 8월에 있었던 갭 상승과 갭 하락 이 부분을 뚫는 부분은 특정한 또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뚫을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이 당장 나올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력 포인트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75,000원 부분에 왔는데 그 부분에서 시원하게 못 뚫고 그 라인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다면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비중을 한 3분의 1이라도 그 75,000원대 근처에서 조금은 정리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을 이 부분 뚫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차후에 또 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부분 못 뚫으면 주가는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좀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75,000원 여부를 뚫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3분의 1 비중을 줄였는데 나머지 물량 갖고 있다가 이 파란색 이 선을 그어놨던 거를 뚫었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 나머지 물량은 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먼저 정리 좀 했다가 이 파란색 라인을 뚫으면 그때는 좀 더 보유하자. 이렇게 좀 세분화한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아임리얼님께서 오늘 빙그레 들고 계신 분들은 빙그레 입꼬리가 올라가셨겠네요. 라는 얘기 보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분께서는 아직까지는 빙글에 마음껏 웃고 계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비트컴퓨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7,300원의 평단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의료 AI 쪽도 강하면서 이 비트컴퓨터도 요 며칠 강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약하긴 하지만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온 비트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평단가가 매우 높게 잡혀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트컴퓨터 완두콩님께서 보유하신 단가가 지금 주가는 4,000원대 후반대인데 7,000원대 초반이다 그쵸. 보니까 좀 높아 있고 거의 주당 2,500원 빠져 있으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30% 이상 좀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다른 시장의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진 게 되다 보니까 비트컴퓨터만의 그런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올해 차트를 보시면 올해 3월 달부터 봤을 때 내내 이렇다 할 반등도 못 보여주고 한번 좀 6월이든 8월 말이든 한번 반등 보여주려 한다면 바로 이내 꺾이면서 내내 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아쉬운 흐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여러 병원, 종합병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플랫폼 통해서 의료 쪽 관련한 그런 이제 AI 쪽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매력 포인트가 당장 어떤 실적 봤을 때도 눈에 보이지는 좀 않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실적을 본다면 실적도 내내 지금 사실 2022년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내내 다 연간 매출도 300억대 초중반이고 영업이익도 60억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고 있는 일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네. 거죠. 본다면 지금 이 종목에서 만약에 지금 투자하신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이 종목을 그래도 좀 의료 AI 쪽에서 기대감이 있어서 투자했다.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가 틀린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지금 조금 손실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어렵더라도 조금씩 좀 다른 종목들로 교체하는 부분도 어떠실지 의견 드리는데 물론 최근에 좀 올랐던 루닛이든 뷰노든 이렇게 해외 쪽 관련해서도 의료 AI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일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좀 넓게 보는 관점에서 뭐 뷰노든 아니면 뭐 딥노이드든 JLK든 이런 종목들도 좋을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본다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컴이라든가 아니면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좀 더 이 AI 의료든 소프트웨어든 이런 테마 쪽에서 최근에도 수급이 몰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단기 모멘텀이 좋은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좀 어렵지만 좀 야금야금 물량을 정리하고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면서 이 비트컴퓨터로 인한 좀 손실들을 빠르게 좀 복구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기를 좀 물론 저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네. 손실이 크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교체하는 부분들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온 부분 중에 교체 의견이 나왔는데요. 의료 AI 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진단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동행님의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 종목을 들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27,712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요. 현재 마이너스 43%, 너무 손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립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중도 20%고 또 27,000원대라서 네.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자, 우선은요. 비중도 크다 보니까 당장 지금은 어떤 뭐 시원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저는 조금 좀 어려울 것 어렵다. 같고요. 네. 네. 우선은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서 보유를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커서 사실 이 종목에 지금도 비중이 20%인데 단순하게 비중으로 추가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단순 관점에서 비중을 추가한다? 저는 그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토퍼트라는 종목에 물론 투자 포인트가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은 저는 계좌 전체 리스크가 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지양하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 어쨌든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딥페이크 관련한 부분 여기에서 보안 관련한 일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트렌드에서는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 두 번째로 본다면 차트 봤을 때 현재 8월 달부터 지금 3번 연속으로 3중 큰 바닥을 확인해 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고, 최근 3개월에 어떻게 바닥에서 횡보하는 부분에서 고점 부분이었던 이 15,000원 라인도 최근에 뚫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트 서포트가 최근에 8, 9, 10, 11월 달 이 3, 4개월 동안의 횡보를 통해서 바닥은 잘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연말 다가오고 내년 상반기 다가오면서 점점 다시 한번 AI 보안,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가 충분히 또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더 올라가서 만약에 다음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 2만 원이나 2만 5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 오게 된다 한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주가가 단기 좀 빠지든 또 오르든 상관없이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하신 비중으로만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햇살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YC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9,120원 10%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까지 힘들다면 청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나온 공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7월 달에 화재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좀 재무적인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테마 자체가 요새 좀 들썩임이 없죠.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YC캠 사실 HBM하고도 엮여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 같이 엮여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특히 4월, 5월, 6월 이때부터 내내 HBM 관련한 투자 심리도 식어져 있는 부분도 아쉬울 수 있고요. 또 유리기판도 간헐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얼마 전에 9월, 10월에도 잠깐씩 반등은 나왔었지만, 아직까지도 좀 진짜 반등,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짜 반등, 진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조금은 더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님께서 지금 의뢰하신 값이 10% 비중에서 19,120원 한다면, 사실 이 종목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지금 비록 지금은 12,000원이라서 단가 대비해서 아직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추세 타면 금방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마침 어쨌든 지금 당장 HBM이든 유리기판이든 획기적인 또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서 지금은 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오늘 지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이때가 YC캠에서도 추세가 매우 중요한 지금 배경점 부분에 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조금 조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또 한번 중요한 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네. 선 두 가지를 그었어요. 올해 3월 달부터에 이어지는 선인데요. 이 선은 지금 12,000원에서 13,000원 이 라인을 그어놓은 선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본격 상승이 나올 때의 시작점도 이 라인부터 시작했고요. 하지만 꺾이면서 올해 8월 초와 9월 달 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꺾이고 있는 추세에서도 이 라인만큼, 12,000원 라인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이게 오히려 YC캠이 좀 소위 말하는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HBM 쪽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또한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점 유리기판도 좋은데 점점 내년부터 해서 아마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도 점점 양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도 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 그 테마로 인한 양질의 수급이 언제 올지는 아직까지 유연한 상황이다 보니 단기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겠냐, 좋은 관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꺾여버리면 더 아쉬울 수도 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희망적인 내용만 보이는 어려울 수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이 12,000원 라인, 아래의 파란색 선이죠. 이 라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꺾인다 한다면 참 지금도 이미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아쉽지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3분의 1이라도 비중은 지금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2,000원 꺾이면 해도 되고요. 만약에 꺾이지 않고 반등이 여기서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먼저는 1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을 보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종목을 비중을 더 추가한다, 이 부분은 권장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C캠 살펴봤습니다. 지금 잘 지지가 나와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스페타시스인데요. 네. 이거를 참 좀 비싸게 샀어요. 근데 아. 저번에 무슨 그 회사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많이 꺾였어요, 아주.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평단가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한 5만 원 돈에 샀는데. 네. 제가 또 물을 막 타가지고 41,697원이야. 41,697원.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요? 10%요. 10%요. 그럼 네. 시청자님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아마도 이게 회복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시겠죠? 네,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를 할까. 지금 그런 마음이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네. 물을 타라고 그러면은 물을 더 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현금 비중도 들고 계시니까 이 종목을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요. 이따 네.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네. 말이 많은 종목이죠. 지금 일단은 본업은 탄탄한데 주가가 좀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제2호 인수, 또 유상증자, 다양한 부분들, 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상도덕을 좀 어긴 그런 부분들, 네. 좀 이제 부분들은 대부분들은요. 저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스페타시스 지금의 22,000원대 주가, 여기는 저는 다 반영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또 악재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나온 결과들은 우리 어쩔 수는 없는데, 이미 지금 회사가 유증하겠다는 가격보다 더 아래인 상황이고, 이미 악재들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는 좀 저가 매수를 위한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미 지금까지 인내를 한 이상, 또 지금까지 상태에 밀리면서도 매도하지 않은 이상 지금 값에서 매도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하느니 차라리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가가 물론 4만 원대 초반이나 4만 1,000원대라서 물론 높지만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3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자. 네. 3만 원 라인 돌파를 못한다 한다면 지금에서 물량을 추가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금 비중만 갖고 가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더 빠질 거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악재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소한 27,000원대에서 3만 원 라인, 어떻게 본다면 11월 초 때 갭하락한 부분인 이 갭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물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그렇고 내내 AI GPU 관련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트렌드에서 에스페타시스가 잘하고 있는 그런 MLB 보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설 투자도 이미 상반기 때 이미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업은 정말 탄탄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괘씸죄로 인해서 빠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 올라올 수 있으니 먼저는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 27,000원에 3만 원 부분,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을 먼저 좀 보시고요.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의뢰하실 부분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3만 원 근처에 있거나 3만 원을 돌파할 때, 이때 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말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부분이다.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보유하자. 성급한 그런 매매를 더하는 것은 지금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 3만 원 부근 돌파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상방으로 갈지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만 원 오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나서 저희 당신의 초이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나오시거든요. 이 시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스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55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만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테오젠 36만 8천 원 10%예요. 네네.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네. 질문인데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미 빠진 상황까지 다 갖고 있다 한다면 지금 매도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특성상 K 셀온 뭐 이벤트 나오게 되면 셀온 나와서 머크 쪽 좋은 내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저는 단기 반등 노려보자. 지금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장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 초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뭐 이틀 D-이틀 전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신용 잔고가 양시장 합쳐서 지금 16조 9천억입니다. 거의 제가 지금 20년 동안 시장을 봤을 때 본다면 신용 잔고가 더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항상 16조 원에서 17조 초반대 이 정도 밴드에 있을 때 신용 잔고를 한다면 거의 시장 신용 관련한 부분에서는 바닥 부분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시장을 참고하고 있다면 지금에서는 우리가 너무 암울하게 보진 말자. 지금은 추가적인 신용보다는 좀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신규 유입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 수익 관점 더 집중하자.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관련 섹터에서 돈이 몰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정규장 끝났으니까 시간 외에서 또 플레이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통해서 내일 반도체 종목들 반응한 것 보고 그 부분에서 HBM과 엮여있는 종목들, 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의 반응을 보고서 내일 오전장 전략을 취해보자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입니다. 자, 미국 10년 채권 금리가 여전히 지금도 높은 수준에 와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만간 반등을 멈추고 조금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10년물 금리가 조금 내려온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똘똘한 기업들, 북미권 잘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플랫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보자. 이렇게 전략들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 많으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 마지막 1분까지 꽉꽉 짜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많은 상담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